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이 전원이든 도시든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생활에서 오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원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의 사례들을 한번 모아보고 그런 부분을 전원생활의 에티켓, 전원생활의 에티켓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그렇게 쉽게 중재되거나 또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방송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리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점점 좋아져야 할 이런 전원생활 환경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자리 잡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원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과 그런 부분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불법 소각,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데서 나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 쓰레기는 태우는 것 자체가 제가 불법이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위법사항입니다. 전원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소각장에서만 태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를 정말 몰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집에서 소각하는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런 쓰레기 타는 연기와 냄새들이 쾌적한 공기를 맛보고 싶어서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집 밖에 말리고 있는 빨래에도 스며들며 무엇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이런 무엇을 태우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유해 가스가 이웃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쓰레기에 대한 소각이 자꾸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 전원주택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쓰레기차가 좁은 골목을 통해서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쓰레기를 가지고 멀리 마을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까지 공동 수거장까지 가져가서 버려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운전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부터 태워 오셨던 부분들이 계속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집들이 늘어나고 마을이 커지고 밀집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러한 쓰레기 소각은 항상 마을의 갈등 사례로 나오고 있으며 정확하게는 이러한 쓰레기는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해서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한밤중에 나는 소음인데요. 전원생활에서의 바베큐나 또는 지인들과의 파티는 정말 꿈에 그리는 로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웃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 정도를 넘어갈 때가 문제인데 빈도가 너무 낮다든지 매일 사람이 바뀌면서 매일 파티를 한다든지 또는 더 큰 거는 정말 조용한 저녁은 정말 조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화관보다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기 어딘가에서 집에서 크게 재채기를 하더라도 집 밖에 나와보면 그 재채기 소리가 마을 전체에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조용한데 그런 조용함 속에서 정말 크게 떠들고 막 소리를 내면 굉장히 큰 소음으로써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전원에서는 밤 9시만 되면 거의 모든 불이 꺼지는 집도 많고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집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집들 사이에서 마치 큰 소리로 떠들고 파티를 하는 것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이런 행동처럼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캠핑장에도 밤 10시나 11시가 지나가면 매너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전원생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므로 더욱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오랜만에 진짜 처음으로 이런 전원에 오는 분들은 이런 조용함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집주인, 호스트께서 올바른 가이드를 해주시고 주변이 이렇게 조용하니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낮추자. 낮추면서 얘기를 하자. 특히 이렇게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뭐 어떤 지인들과의 아름다운 밤이 이웃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는 부분도 에티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요. 요즘 개물림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전원에서는 반려견들이 거의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반려견은 집집마다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반려견들이 목줄이 풀린 채로 돌아다닐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더 이상 이런 말은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는 사회에서 인식이 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이런 목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그냥 방치해서 키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산책하거나 마을을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큰 개가 목줄 풀려서 돌아다니면 그건 정말 섬뜩함을 느끼게 되고요. 위협이 아니라 정말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그 개 주인은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려견은 반드시 밖에 나갈 때는 목줄을 잡고 관리를 한다가 일단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려견들을 마당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반려견들이 담장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또는 생울타리, 나무들 사이로 된 담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로 너무 쉽게 나가서 마을을 배회할 수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은 집주인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반려견이 집을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집 담이 반려견이 쉽게 나갈 수 있는 구조나 그런 담은 아닌지 꼭 체크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아무리 순한 반려견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집 가축을 다른 집 반려견을 물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담은 반려견이 넘을 수 없게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전원주택의 도로에서의 운전과 주차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원주택의 도로는 대부분이 시골길에 아스팔트를 입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가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갈 때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결국은 차가 마주친다라는 건데요. 이때는 마주칠 것 같거나 마주치면 그냥 뭐 잴 거 없이 차를 뺄 수 있는 공간과 가장 가까운 차가 후진을 하던 아니면 저 뒤에서 차가 오면 전진을 해서 미리 그 자리로 들어가서 일단은 무조건 차가 빠지고 그래야 내 차가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마치 도시에서 막 차선 안 비켜주듯이 기싸움 하듯이 네가 비켜 임마 하고 막 달라붙었는데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행여라도 양쪽에 차가 붙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이건 서로 차가 어떻게 빠져야 될지 왜냐하면 그 도로에서 차가 빠질 수 있는 살짝 뺄 수 있는 공간은 보통 차 한 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놓쳐버리면 차가 줄줄이 사탕으로 빠질 수도 없고 정말 이건 난처하고 낭패가 아닐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그냥 저 차가 빼주겠지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차가 마주치면 그냥 내 차가 빠져서 어딘가에 갖다 대놓고 일단 지나가게 하면 그런 시골길은 차의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 차가 빠지면 내 차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 시골길에서의 에티켓은 차가 서로 마주치면 먼저 뺄 수 있는 차가 무조건 빨리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중요하고요. 주차도 보통 이 전원주택은 자기 차를 주차할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 차를 주차하는 데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집을 방문한 차, 예를 들면 이렇게 집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손님이 여러 차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도로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의 대문이나 다른 집의 주차장 근처에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 차가 왜 주차되어 있는지, 가능하다면 용도와 언제까지 주차를 하는지 전화번호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 주인이 차를 쓰기 위해서 집을 또는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번개와 같은 속도로 빼줘야 되는 겁니다. 즉시 반응. 아니 뭐 이게 좀 이따 나가고가 아니고요. 전원해서 차를 쓴다라는 거는 마치 신발, 발처럼 다리처럼 바로바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집 차, 이 차 때문에 못 빠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는 반드시 바로바로 차를 빼주고, 특히 차가 여러 대 올 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차를 집까지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을 초입에 있는 공용 주차장이나 또는 마을 초입에 어디 넓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집 주인이 픽업을, 그분들을 모시고 집으로 오고, 차는 두고 사람만 픽업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전원주택 단지, 전원단지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도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는 굉장히 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이제는 개도도 잘 되고 또 마을 주민분들이 나와서 눈 치우는 것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되는데, 이제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생울타리, 나무를, 그러니까 담장을 나무로만 만든 집에서 나뭇가지나 풀이 잎사귀가 너무 자라서 처지면 이런 부분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를 친다든지 또는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담장에서 바닥에서 자라는 이런 풀들이, 특히 쑥은 거의 허리 높이 이상 턱까지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데 이런 애들이 관리를 안 해서 넘어지면 도로 폭을 좁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도로를 기점으로 내 담과 내 집과 연결된 그런 울타리나 생울타리나 풀들은 집주인이 알아서 전정도 하고 제초도 하고 가지도 쳐주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른 이웃들이 통행함에, 차로 통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좋은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정말 그렇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을 볼 때면 이 집주인의 인품과 성품이 어떤지, 또 운전을 하면서도 수고를 해주셨네 하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운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실 이 에티켓은 아니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범죄 행위고 불법 행위인데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거나 또는 사유지에 있는 남의 꽃과 남의 채소, 과일, 열매들을 무단으로 채취해 가거나 또는 사유지에 주인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공사자재나 여러 자재들, 이런 농자재들을 적재를 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새벽이나 밤에 몰래 자기 쓰레기를 남의 집에다 버리는, 도대체 이거는 에티켓이 아니라 저는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꺼리낌 없이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 같이 뭐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임자 없는 땅도 없고 또 다른 집이나 다른 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정색을 하냐, 그 정도도 뭐 이렇게 깐깐하냐,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든 전원이든 저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려라는 한 단어, 배려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려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당하면 기분 나쁠 거를 남한테 하지 않는 거,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땐 나도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데를 하지 않는 거,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기본만 잘 지켜도 뭐 거룩한 마음으로 남을 막 이렇게 돕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도 하지 않는다 라는 점만 잘 실천을 해도 지금보다 또 갈등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살기 좋은 전원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 전원생활의 에티켓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갈등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정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전원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